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미국 각 지역에서 중요한 선거들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누가 당선되든지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주지사가 재선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는 두 번째 흑인 시장이 탄생할지, 그리고 보스턴에서도 최초의 아시안 여성 시장이 탄생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세계 리더들이 이산화탄소와 메탄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유엔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미국이 메탄 규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미래의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110개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산림 파괴를 금지한다고 서약했습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 대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이 11월 8일부터 가능합니다. 파이저사는 올해 백신 매출이 360억 달러가 돼서 이윤이 아주 커집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처음 36,000대를 쳤고 테슬라 주가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회사의 선주문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테슬라 CEO가 한 하나의 트윗 때문에 오늘은 두 회사 주식값도 내려갑니다. 양성인 슈퍼맨 만화를 그린 아티스트가 LA 경찰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사가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바꿀 카드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미국에서 가장 미국 내에서 중요한 뉴스는 여러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보다는 조금 더 공통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기후변화,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안 하면은 좀 거창하기도 하고 실생활과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뉴스로 듣기에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그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또 더군다나 올해의 정상회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어떤 나라의 산림이라든가 아니면 포레스트요. 그리고 또 도대체 이 지구의 기후 온난화를 많이 높여서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신 지역에서 홍수가 난다던가 아니면 가뭄, 그 밖에 산불 등등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돌아보는 건 괜찮겠죠? 가능하면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포커스 키워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입니다. 어제는 이산화탄소에서 이 산림 개발을 금지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됐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메탄인데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면서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산화탄소는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 사용하는 것을 에너지원을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조금 더 구조적인 것이고, 메탄은 그에 비해서는 좀 간단하게 타겟을 쉽게 해서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메탄보다 여러 가지 파괴력 같은 것이 강하지만 실제적으로 공기에 딱 나오고 나서는 처음에 20년 동안은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이 지구 파괴력이 한 8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메탄을 규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제는 이산화탄소, 오늘은 메탄에 대해서 이제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어떠한 합의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00개국 이상이라고 보통 뉴스에서 말하죠. 한 110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해서요. 당연히 203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1년이죠. 포레스트, 산림 파괴를 우린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열대우림 국가고 또 브라질의 볼소나로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이 살림을 경제적으로 뭔가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파괴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도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한 거거든요. 온실가스의 넘버 원인 이산화탄소를 이런 그 우리 길거리에도 나무가 많으면은 공기가 좋아지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기후변화의 주범인 넘버 원인 이산화탄소를 포레스트가 숲이 그걸 다 이렇게 뭐 막아주고 또 산소로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브라질이 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나서 그동안 세계는 이 포레스트, 숲, 나무가 있는 그 플레이스를 영국 국가 면적보다도 더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10만 스퀘어 마일이라고 하니까는요. 그걸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를 생각해 보더라도 또 콩고 같은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중국도 우리도 그 2030년 그때까지 이제만 하고 뭐 산림 파괴를 벌목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브라질은 2028년도에 끝낸다고 했고 그리고 이러한 지금 서약을 한 국가들이 세계의 포레스트 산림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하겠다고 일단 서약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뭐 한 2억 헥타르라고 하니까 에이커로 따지면 5억 에이커 정도는 되겠네요. 이렇게 보호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주도를 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획기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획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냐면요. 자연을 정복해온 오랜 인간 역사를 끝낼 기회다. 자연을 정복하면서 살아온 오랜 인간 역사를 끝낼 기회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또 잠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2014년도에 40개국이 합의를 했었던 것이 연장이 된 거죠. 이번에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여러 나라와 계속 협약을 해서 이렇게 이끌어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그 190억 달러의 공공기금과 민간기금이 필요한데 민간에서도 이 돈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민간은 왜 그러겠습니까? 미래의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드 재단에서 포드가 뭐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업 등등 많죠. 포드 재단에서 10억 달러를 대겠다고 했고 억만장자 제프 베조스도 5억 달러를 여기에 본인이 기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재단은 뭐 당연히 여기에 이제 협조를 할 테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을 해서 그 포레스트 산림을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고 무슨 원주민 같은 분들 로컬 커뮤니티를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키아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아이키아도 뭐 점점 커져서 뭐 얼마 전에 버뱅크에 있는 아이키아에 가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스토어가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예전에 있던 그것보다 훨씬 커졌어요. 많은 가구들을 뭐 만드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제 쓰겠다는 그런 얘기죠. 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1억 5천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을 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함으로써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인도도 2070년부터는 뭐 완전히 그 오염도를 없애버리겠다. 중국이 2060년이라고 했으니까 중국보다 10년 뒤네요. 우리는 중국보다 뭐 조금 더 늦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야지 된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자연을 파괴를 해서 자신들의 삶을 개발을 해왔던 인간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110개 국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산림 보호에 서약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는 한 90개 국가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그 승인이 필요 없고요. 미국에서도 이것을 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이제 그 기후변화 조약에서 제가 못다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 조약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전 행정부라고 하면서 세계에 사과를 했고요.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미국이 오늘 아침에 이제 연설한 것이 메탄 규제하는 것을 주도를 해나가겠다. 이게 이제 그 세계적인 그 기온을 산업혁명 그때보다 한 1.5도 정도만 높이는 그 섭씨로 이 정도로 하는 것을 미국이 주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90개국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런 국가. 그리고 이 90개국 가운데서 미국을 포함해서 탑 30개 국가가 메탄을 오염 방출시키는 그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에 서약을 하겠다 한 국가가 9개국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10배가 늘어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뭐 얘기를 조금 음성을 들어보실까요? 바이든 대통령 오늘 아침에 It's going to improve health, reduce asthma, respiratory-related emergencies. It's going to improve the food supply as well by cutting crop losses and related ground-level pollution. And it's going to boost our economies, saving companies money, reducing methane leaks, capturing methane.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그 어떠한 그 기업들도 돈을 절약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그 도움이 되고 일자리 같은 것도 마련을 하면서 천식 같은 것, 건강 문제도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메탄 규제는 아주 좀 이산화탄소보다는 간단해서 오일 시추라든가 석탄 시추를 규제하면은 빨리 그 타겟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에너지 사용의 기본을 바꿔야지 되니까 사용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의 넘버 2 요인이 메탄, 넘버 1는 이산화탄소 산림을 규제한다는 것을 벌목 규제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서 브라질도 여기에 처음 가담한 겁니다.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2030년에 메탄가스 이제 이 목표 자체가 30%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환경보호국에서 그 규제안에 대한 최종안이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달 다음 달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일, 가스, 원전 어떻게 하고 석탄 어떻게 하고 미국에서도 반대가 많이 있겠지만 이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클린 에너지, 이 메탄 규제를 통한 클린 에너지 업계와 지구 보호, 인간 건강 보호를 미국이 주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이 지구가 더러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 수확도 많이 줄어드는데 그 같은 농작물 수확도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90개국 가운데서 메탄 뭐 많이 내뿜는 국가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멕시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이라크, 베트남, 캐나다가 아주 뭐 여기에 앞장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포레스트 여기를 이제 딱 보호한다 하는 것은 중국이 참여를 했는데 이 메탄은 중국 또 인도도 그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인도도 여기 러시아도 참여를 가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분야에 새로운 친환경 산업 같은 것에 투자하는 그 투자가들이 확신을 좀 갖게 됐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은 오늘 아침에 그 주식값의 변동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은 중국, 인도,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빨리 이것을 목표를 잡아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탄 규제를 미국이 주도하고 90개국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하는 이 내용이 아마 기후변화 그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얻은 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이상 무슨 석탄이나 오일에 아주 계속 그 매달려 있지 않고 클링 투 오일 내지는 그 콜 그런 곳에 매달려 있지 않고 새로운 친환경 쪽으로 나가는 것이 대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요.
주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스마트홈이라고 하지만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 집에서 뭐 30년, 뭐 25년 이 정도를 사셨던 분이라면은 이게 주택에 대해서도 귀찮기는 하지만 어차피 뭐 투자용으로 두 채, 세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귀찮고 힘들고 정들었고 뭐 한 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미래의 주택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지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뭐 목재라든가 이런 우리 그 재료 같은 것들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야지 되는 것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건강 문제도 그렇지만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 산업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건축업계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슈죠. 부동산 업계도 그렇고요. 잠시 뒤에는 이제 오늘이 선거 날인데 오늘 선거 날에서 미국 각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선거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보다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은 미국의 트렌드를 정치적인 사회적인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속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마스크를 쓰는 것을 거부하면서 근데 조직에 속해 있으면 조직에서 결의한 것은 따라야 되는 게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그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몇만 달러 벌금을 무는 공화당 정치인이 있거든요. 그 밖에 뭐 백신 문제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장 선거부터 뉴욕, 뭐 보스턴, 뉴욕에선 버팔로에서도 시장 선거 있고요. 그리고 미니아폴리스 그쪽 지역에서는 미네소타 지역에서는 또 경찰의 어떠한 경찰의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의 투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보스턴 시장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 번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보스턴 시장 선거에서 이제 미셸 우라고 굉장히 진보적인 진보의 기치를 들고 나온 이 후보는 보스턴의 시의회에서 최초로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시의원이 된 사람이죠. 뭐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대만에서 이민 온 사람이고 공부 잘해서 뭐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아직 너무 젊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첫 번째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버팔로 시장 선거는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이겼는데 아주 오랜만에 난 사회주의자야. 마치 버니 샌더스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후보 현 시장을 예비 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적인 뭐 어떤 인물 그런 사람들이 겨루게 되고 뉴욕에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에릭 아담스라고 민주당의 후보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전에 경관이었고 만약에 뉴욕이 시장이 된다고 하면 뉴욕에서 두 번째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장입니다. 그러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인종적으로 다양한 도시예요. 그렇게 미국에서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또 진보적인 도시에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관을 포함한 내지는 비롯한 소수 인종이 시장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에릭 아담스가 다양성이 있는 인종적으로 그런 곳에서 두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아폴리스의 경찰국의 구조조정은 당연히 조지 플로이드 9분 동안 목 졸려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진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주목되는 거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지금 선거가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지금 뉴저지주가 현재 주지사가 민주당이죠. 필 머피라는 64세의 주지사인데 지금 뭐 11포인트 정도 앞서간다고 하니까 뉴저지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뭐 이 정도면은 안전하다기보다 정치에 있어서는 좀 편안한 상태, comfortable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이기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뉴저지주에서는 민주당이 주지사가 재선된 게 4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선거 결과가 만약에 발표되고 확정되고 나면은 내일은 빅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주목되는 선거가 버지니아주 선거인데 버지니아주 선거는 지금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학교 커리큘럼에서 뭐 소수 인종에 대해서 미국의 무슨 흑인 그 노예제 역사에 대해서 백인의 백인 우월주의가 어떻게 잘못 활용됐었는가, 뭐 정치인에 의해서 운동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가 가르치지 않는가, 비교 인종 아직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버지니아주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근의 그 한 카운티에서 굉장히 이슈가 돼서 뭐 100만 명 이상이 이미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요. 과거에 주지사였던 민주당의 테리 맥올리페 이 후보는 자신이 과거에 잘했으니까 주지사를, 그런데 계속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연달아서 이제 쉬었다가 이번에 나오는 건데 업적을 당연히 강조를 하고, 공화당인 글렌 용킨이 더 후보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 정치적인 경력은 없는데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의 뭐 CEO였었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거 광고하는 거 보면은 나 돈은 많은데 뭐 그로소리 뭐 장보러 다니고 뭐 설거지하고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돈 벌고 돈 계산하는 거를 하는 것이 본인으로선 더 효율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지, 그래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간 남을 때 취미 삼아 하는 것이 말하자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주목이 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멀리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은 멀리하면서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술은 가져다 썼습니다. 뭐 부정선거라니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같은 그 이슈에 대해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지금 완전히 정말 서로 턱걸이 하듯이 넥투넥 하듯이 약간 전에 시장이었던 민주당 후보가 뭐 1% 내지는 2% 많이 잡아야 이 정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긴다고 확정을 지을 수도 없고, 이겨도 이 버지니아가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확 받아들이긴, 말하자면 콕으로 칠 때 그냥 일반 콕이냐 아니면 라이트 콕이냐, 라이트 비어냐, 악시오스는 라이트 뭐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라이트 트럼프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라이트 트럼프냐 아니면은 fully 온전한 오리지널 트럼프냐, 이제 공화당이 지켜봐야지 된다는 거죠. 버지니아주처럼 블루 쪽으로 가긴 했지만 아직 스윙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언제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끌고 갈 것인가, 강하게 끌고 가지 않은, 같이 캠페인조차 하지 않은 영킨 공화당 후보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선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죠. 그 힘의 공백이 있을 때는 2년 뒤에 대선 출마 가능성도 굉장히 흐려진다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버지니아주를 보고 있고요. 공화당의 전략인 거죠.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버리지도 않고 완전히 끌어안지도 않고 아주 라이트하게 라이트 트럼프 정도. 그러니까 네버 트럼프는 너무 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풀 트럼프는 또 너무 뜨거우니까 그 중간에 라이트 트럼프 전략을 써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선거도 아마 끝나고 나면은 굉장한 그 분석이 이어지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10%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인데도 지금 현재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후보 사이에서 그 차이가 2%밖에 안 나고, 그 모든 것은 그 팍스를 포함한 굉장히 그 보수적인 매체에서 많이 유도를 했죠. 이건 마스크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왜 아이들을 마스크를 쓰고 갑갑하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왜 그런 것을 가르쳐서 분란을 일으켜? 뭐 이게 굉장히 주요했다는 거죠. 상당 부분이.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선거 결과는 내일 나오는 것도 있을 테고 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 선거가 치러지고 11월 달이고 지금 11월 달이니까 딱 1년 만이네요. 1년 만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본다던가 미국의 사회 분위기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은 지금도 하루에 새로운 케이스가 7만 8천 케이스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거의 10분의 1인 9%가 새로운 케이스가 나올 때 5살에서 11살 사이가 이 양성 반응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58%가
2번 다 이 부스터 샷은 빼고요. fully 뭐 존슨앤존슨의 경우는 한 번이지만 fully 접종을 받았고 67% 정도는 적어도 한 번 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그 조사하는 매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병통제국의 그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의약국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질병통제국에서도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하는 것을 승인을 했죠. 그래서 백악관은 11월 8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이들 그 백신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는데 너무 서두르라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은 뭔가 이게 정말로 어린아이들 그 양만큼 확인을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딱딱 그 확인이 당연히 되지만 더 확인하고 더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그냥 막 첫날부터 너무 서둘러서 접종받지는 않을 것도 백악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살에서부터 11살까지가 12살에서부터 뭐 16살, 15살 그 사이의 청소년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2,800만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 그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한 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34,000명을 전부 줄 서서 테스트 다 하고 내보냈다잖아요. 이거 우리는 뭐 0% 없어야지 된다면서 원래 양성 반응 나온 사람은 일요일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일요일에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 중국의 그 제로 그 토러런스 접근법에 따라서 완전하게 뭐 어제도 닫았다고 하죠. 일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도 닫고 그렇죠. 어제까지 닫아서 34,000명 나가지 못하고 검사 다 맞고 음성이었을 때만 나가는데 이것도 또 34,000명이 전부 음성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지금 백신 뭐 미국이나 영국의 그 백신 그 효력보다는 좀 낮다고는 하지만 80% 이상 백신 접종 다 그 받았습니다. 토요일 날 그 하루에 그 많은 인구 가운데서 48개 케이스밖에 안 나왔다고 하지만 뭐 이것은 뭐 테스트를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렇고 그리고 뉴욕의 소방국에서 어제 하루 시코 처음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이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돈 안 받고 회사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시콜이 2,300명이 첫날 시콜 보통 때도 많긴 많아요. 보니까 한 뭐 800명에서 1,000명 그러니까 2배가 넘은 거죠. 지금 뉴욕이 공무원이 거의 38만 명 정도 되는데 38만 명 가운데서 9,000명 정도는 백신 맞기 싫어서 뭐 일을 안 한다. 지금 이 형편이라고 하고요. 뭐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셰리프 같은데 뭐 마초 근성도 있고 하는 뭐 이런 또 공화당 성향이 많은 법과 질서 강조하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 가운데서 백신 접종 무슨 하고 안 맞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가 지역구인 초선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하원에서는 1월부터 시행하다가 이제 뭐 중간에 잠깐 중단했었던 적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조금 가라앉았다.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을 때 그러다가 결국은 그 결의안을 만들어서 하원에서 그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됐죠. 여기서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뭐 꼭 정치적인 결정이라기보다도 하원도 다 하원의 건강 같은 것을 관리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하원 주치의가 있고 아무튼 하원의 의료 관계자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의사당은 막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그래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는데 마조리 테일러 의원이 지금까지 그 지키지 않은 적이 너무 많아서요. 처음에 한 번은 하원에서 $500가 벌금이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 번 위반할 때마다 $2,500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의회에서는 $17,400 이것을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 마조리 테일러 의원이 뭐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이 워낙에 그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조금 부자고 해서 그런데 봉급에서 지금까지 뉴스에서는 $174,000가 빠져나갔다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트위터에 얘기한 것 보니까 뭐 한 4만 8천 달러는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뭐 이 마스크 쓰는 것 뭐 나치에 비교했다가 뭐 사과하기도 했다가 지금도 그게 뭐냐 뭐 공산당, 민주당, 폭군 같은 독재자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마조리 테일러 그 그린 의원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그 폭동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주도하지만 본인도 숨었어요. 숨었는데 그 당시에 하도 막 극박하고 하고 하니까 숨었는데 숨어 있을 때 그 옆방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사람들도 같이 숨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숨어 있으면 작은 공간에서 막 정말 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숨어 있던데 나중에 사진과 비디오를 보니까 그때도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그래서 그 같이 있었던 민주당 정치인 가운데서 또 나중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거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글쎄 그 점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이 의무화하면은 그러면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거의 저희는 뭐 전부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합니다마는 뭐 본인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룰에 좀 따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마스크 쓰는 것이 또 불편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마스크 안 쓰는 것을 불편해하니까 쓰고 그런데 마조리 테일러 의원은 이것으로서 어떤 그 자신의 그 정치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몇만 달러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고 사람들은 실외보다는 실내로 많이 가고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백신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스스로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당 사람들도 다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잠시 뒤에 뭐 어제 증권시장 꽤 괜찮았고요.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의 CEO 얘기는 사실은 전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전해드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또 꼭 전해드려야지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뉴스에 말하자면 세련된 사람이기도 하죠. 성격이 그렇기도 하겠지만 뉴스에 세비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본인의 그 어떠한 가치라든가 본인에게 쏟아지는 주목도라든가 회사에 쏟아지는 뉴스메이커의 눈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그 고착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슈퍼맨 만화가에 관한 스토리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늘 그 나스닥 22.06포인트 플러스고요. S&P 500도 17.76. 다우지수 어떻게 됩니까? 다우지수도 어제보다 더 올라갔나요? 나와주세요. 이왕이면 나와주시면 좋은데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제가 방송하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올라가네요. 153.12. 어제 뭐 최고치로 장을 그 마감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경제에 대해서는요. 어제 뭐 3,600 조금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3,590 몇 이렇게 클로징 했고 지금 다시 이제 3,600 넘겠네요. S&P 500에도 뭐 0.2% 올라가서 기록적. 나스닥은 그것보다 더 많이 0.6% 올라가서 기록을 세웠는데 테슬라가 계속 인기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뭐 8.5% 정도 올라갔었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동차 회사 가운데서는 처음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그 회사의 가치가 1조 달러 된 회사가 이제 테슬라다. 그럼 포드 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든 지 얼마나 됐는데 테슬라가 이 짧은 역사가 다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테슬라 주식 지금 주당 뭐 1200달러 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왜 그렇게 어저께 주식값이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갔는가?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같은 게 문제가 많죠. 어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급 과잉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공급망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결국은 미국의 경제는 단단할 수밖에 없다. 성장한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과는 달리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어제 이 같은 그 경제적인 전망을 뭐 오늘과 내일 연준 회의 열리고 내일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채권 사들이는 것을 뭐 언제 얼만큼 중단하겠다, 뭐 이자율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 내지는 직접적인 언어 표현을 하겠지만 경제가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포드, 뭐 옥시덴탈 석유 회사 이런 데 전부 올랐고요. 국제적으로도 결국은 뭐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테슬라하고 헐츠의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헐츠가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10만 대를 주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식값이 많이 올라서 1조 달러 가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요. 어제 주식값이 올라가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엔 좀 내려가던데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특기가 트윗하는 거잖아요. 트윗을 하는데 우리 헐츠하고 아직 뭐 정확하게 완전한 그 뭐 사인은 안 했어. 우리 주식값이 올라가는 게 이 렌탈 회사 헐츠가 10만 대를 주문했기 때문이 아니야. 이거 일론 머스크 얘기지. 사람들은 그렇게 주문했으니까 저 생산 많이 하고 많이 팔렸네. 일단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올랐는데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헐츠 때문이 아니야. 얼마나 세계적인 요구가 많은데 뭐 아직 사인하지 않았어.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헐츠에도 뭐 예를 들어 받을 돈 다 받아야지 돼. 이런 형태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헐츠사가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만 주 주문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 새로운 그 차징, 그 배터리 차징하는 그 테슬라의 기간 산업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딜리버리가 이미 시작이 됐다. 렌탈 업계에서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요구가 늘어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지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뭐 이 사람 말이건 저 사람 말이건 상관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헐츠에 테슬라에 이건 돈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증권 그 감독위원회에서 어디까지가 맞는가 이 두 회사의 사인을 일론 머스크는 안 했다고 하는데 한 부분이 어디고 안 한 부분이 어딘가 이것을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야지 되고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회사가 연관이 됐는데 공문을 발표를 했는데 반대잖아요. 여기는 확실히 안 했다고 우린 주문했고 주문이 딜리버리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일반 사람들의 주식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해주지 않으면 변호사가 하겠죠. 뭐 미국이 변호사의 나라인데요. 뭐.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기간 산업안, 사회복지 지출안 이런 것들은요. 또 그 연방상원의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이 아직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뭘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파이저 앤 바이오 엔텍이 원래 얼마 전에 예상하기를 올해 그 매출이 백신 매출이요 한 33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많아졌어요. 360억 달러가 돼서 뭐 세금 전의 이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백신 이윤이 올해 파이저사에 10억 100억 달러 정도가 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내년에도 추가로 뭐 생산을 하고 하니까 사람도 살리고 돈도 벌고 하는 파이저 앤 바이오 엔텍이고요. 파이저 엔텍과 돈 나누고 하고 나서도 10억 100억 달러 정도 이윤이 될 것이랍니다. 올해예요. 또 양성 슈퍼맨 만화를 그린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탐 테일러 이분이 지난 10월에 발표를 했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그 클락 켄트의 아들인 존 켄트가 양성애자다 하는 것. 왜냐하면은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영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그 대를 잇는 슈퍼맨이 왜 슈퍼히로가 항상 백인 남자여야지만 되는가? 백인 스트레이트 남자여야지만 되는가 하면서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 내가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슈퍼맨 그 존 켄트요. 그리고 나서 이 스튜디오에 협박 전화가 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니까 이 그 작업실에서 자주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LAPD예요. LA 경찰국이 이 아티스트 주변 집에서도 순찰을 해주는 그런 정도다. 아직까지 그만큼 여러 가지 이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른 그런 미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스터카드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하면 우리가 직사각형인데 이 마스터카드가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년에 시작을 해서 시각장애인이 세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를 느끼는 사람이 222억 명 정도가 된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분들이 크레딧 카드는 마스터카드의 크레딧 카드는 동그랗게 옆에 오른쪽 세로 면에 동그랗게 홈을 파고 데빗 카드는 뭐 좀 사다리꼴 형태로 그리고 프리페이드 카드는 삼각형 모양의 홈을 파놔서 딱 만지면은 알 수 있도록 요즘은 모든 카드 같은 것들도 뭐 커피 한 잔 마시고도 전부 종이 돈보다는 카드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을 일단 발표는 했거든요. 그런데 만지면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안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누구에게 이거 무슨 카드인지 봐주지 않겠어요 하는 일이 필요 없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